안녕하세요. 라딘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속마음부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진짜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마음과 행동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앞면으로 고르실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저스티스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1번 분들,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1번 분들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에게 기대 심리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헤어진 기간이 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만난 기간이 너무 짧았다든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회가 어렵지 않을까. 내가 재회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회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두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만약 지금 그 상대방과 교류를 하고 계신다, 관계를 이어오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과 지금같이 지내온 시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썸 관계든 짝사랑이든 연인 관계든 간에 지금과 같이 지내온 시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발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으신 상태일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인 관계다라고 하신다면 초반에 그 뜨거웠던 때와는 달리 관계의 온도가 많이 미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께서 이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신 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아서, 사그라들어서, 깊지 않아서라고 보이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의 상황, 상태가 좀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희망이 점차 희미해지는 거죠. 체념에 가까운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깊고 크다, 진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내가 곧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은 이미 그동안 받아온 상처가 꽤 커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좀 덜 아프기 위해 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좀 가볍게 대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괜한 기대로 내가 실망할 일, 상처받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다 한들, 마음을 먹는다 한들 뜻대로 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려두고 체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 있는 걸로 보여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도 한 번씩 드는 듯하고 많이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면 대상을 알 수 없는 화나 분노도 좀 올라오는 듯 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포용해주는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속상하게 하더라도, 때로는 나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더라도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주셨던 분들, 참아오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관계를 좀 유지하고 지속해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마음이 나만큼 깊지 않다는 걸 알아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버텨오다가 관계를 마무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품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애초에 관계가 시작될 때 이 사람이 우리 1번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플러팅 혹은 대쉬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1번 분들이 약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흔히 말하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타입이지 않나 싶어요. 내가 마음을 열었으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으니까 재고 따지거나 가릴 것 없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고 뭐고 다 내어주셨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감, 편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편하다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람 좋으라고, 편하라고, 배려하고 맞춘 건데 오히려 그게 좀 관계에 독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여러분을 쟁취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노력할 의욕을 좀 상실했던 걸로 보여요. 바다 위에 떠있던 배가 바닷속으로 풍덩 침몰하듯이, 잠수하듯이 빠져버려야 하는데 그 고요한 물 위를 유영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감정의 깊이가 채 깊어지지 못하고 그 애매한 선에 걸쳐서 좀 머무르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덜 좋아했다든지 가볍게 봤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만났던 거고 만나는 건데 그 흔히 말하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여러분이
당연히 제 곁에 있고 머무를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관계를 디벨롭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상대방은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 그 어떤 문제의식도 없었대요. 지금 너무 좋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가늠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관계에 대한 트러블, 의견 차이가 생겨나면서 이 사람이 좀 피로함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1번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 마음고생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미안함을 느낀다든지 여러분에게 더 잘해야겠다든지 하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이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과 그런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나거나 했을 때 피로함을 느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잘 맞지 않는다, 안 되겠구나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중에서는 좀 만남의 기간이 짧았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혹은 만남의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뭔가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좀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가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관계가 단절이 되셨든 유지를 하고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만큼 이 사람 역시도 우리 1번 분들과의 관계에 어떤 희망, 기대가 많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여러분에 비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다지 깊지 않기는 해요. 약간 좀 오만하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갖게 될 마음이나 여러분께 보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머지않아 정신을 좀 차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배려하고 이해를 해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여러분의 소중함을 좀 잃어버린 느낌인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잦아지고 본인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될 것으로 보여요. 관계를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체념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미적지근해지다 보니 이 사람이 서서히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그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가 그냥 원래 그런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편안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배려와 희생으로 편안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다는 걸 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인지하기까지, 깨닫기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력을 보이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왜 내가 편안하지 않지?
왜 불편하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그 불편한 파도가 여러분의 부재 혹은 여러분의 태도 변화에 따른 거라는 걸 쉽게 연결짓지 못해요. 내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라고 인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서서히 알게 될 걸로 보이는데 알게 됐다 한들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또 용기가 잘 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게 힘든 게 1번이 때문이라는 건 알았는데 예전과 같은 편안함, 안락함을 느끼려면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노력을 해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좀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괜찮은 척, 내색하지 않고 나름의 정신승리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 파도가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계속 넘실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로 손을 내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올 때 그동안 미안했다든지 반성을 했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 만나는 사람은 있어? 나는 잘 지내지 하면서 찔러보듯이 여러분의 반응을 봐가면서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약간 좀 찔러보듯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만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본인이 먼저 여러분의 힘든 점을 보듬어 주거나 마음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어떤 말을 꺼내주기를, 관계에 대한 불평이든 요구사항이든 말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 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점이 불만이다, 이런 점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받아주듯이 엎드려 절받는 느낌으로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 없이 여러분이 원하니까 들어준다, 받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도 원하는데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과 같이 우위선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되도 않는 자존심을 부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그 아이 같은 면, 철부지 같은 면이 있어서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마음고생을 하셔야 할 걸로 보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뻥 발로 차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이 아직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좀 이 사람을 받아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마음,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좋다고 해야 할지, 안 좋다고 해야 할지 좀 헷갈리는 리딩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니까 우리 1번 분들이 하고 싶은 선택,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리딩 우리 1번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마음의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소드 8번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2번 분들,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2번 분들의 속마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좀 애증을 품고 계신 분들, 애정이 아니라 애증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대요. 나한테 하등 도움될 게 없고 좋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쌓여온 게 있어서인지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못마땅한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애정이 남아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완전히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오락가락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오락가락한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애증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애증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운정보다는 미운정이 더 많이 든 느낌? 어쩌면 좀 헤어졌다 붙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오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랑 성격도, 성향도, 취향도, 하다못해 대화의 방식도 잘 맞지 않는데, 그래서 참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지긋지긋하단 말이 나올 정도로 신물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지금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분께서 이별을 고하신 케이스도 많을 것 같고요. 보니까 우리 2번 분들이 약간 태토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좀 불같고 급하고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고, 뭔가 맘 먹었으면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시원시원한 성격.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태토녀, 태토남 스타일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는 좀 애견남, 애견녀이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 우리 2번 분들 입장에서 복장 터지는 일이 많았을 걸로 보이고, 이 관계 자체를 우리 2번 분들이 멱살 잡고 끌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많이 싸웠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싸움 자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2번 분들이 화를 내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많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싸워서 풀고 싶은데, 싸워서라도 서로 좀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뭔가 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라 치면 나중에 하면서 좀 피해버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 2번 분들께서 돛닦는 기분으로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어르고 달래주지 않았을까. 또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2번 분들이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 알겠다, 모르겠다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하고 확실한 끝맺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우리 2번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화가 나고 내가 찾는데 차인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들고, 어찌됐건 이 사람과 끊어졌음에도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이러다 또 어영부영 다시 만나게 될 건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고 찝찝한 기분이 드실 걸로 보입니다. 마치 볼일 보고 뒤처리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랄까?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들 복장 터지게 하는 일이 많았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과의 재회보다는 이 사람이 한 번쯤 나에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주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가 됐든 나의 이 찝찝한 마음이 해소되려면, 또 나의 이너피스,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한 번쯤은 이 사람과 연락이 닿아야 할 것 같다. 이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아야지만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이나 그리움보다는 약간 악에 바친, 화가 나신, 이 상황이 못마땅한 그런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애정도 남아있기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지 않나 싶네요. 우리 2번 분들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닐 것 같은데, 원래는 정말 칼 같고 쿨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쿨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회피형을 만나셨나? 회피형이 사람 미치게 하죠. 네.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떨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되게 이기적이다. 이 사람이 원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2번 분들에게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봤을 때는 되게 이기적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약간 테토 스타일이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주도해왔다, 끌고 왔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관계는 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지 않나, 여러분이 다 맞춰주고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약 헤어졌다 하더라도 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도 좀 힘들었던 부분, 지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고 싶다라고 해요.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자기 혼자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번 분들은 이 사람과 이별을 했다,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휴식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한 번씩 뭐랄까,
그 위기의식, 불안함을 느끼기는 해요. 본인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 관계가 정말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느끼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뒷일을 생각 안 하는 타입이라서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 마음의 기저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2번 분들과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근자감이 있어요. 뭐 두 분이 좀 만남과 이별, 해부대붓을 반복해 오신 관계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이별에 그다지 큰 위기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듣는 우리 2번 분들 좀 기가 차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마냥 마음 편하게 룰루랄라 딩가딩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내색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드러내지 않아도 늘 마음 한구석에 우리 2번 분들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2번 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해요. 쉬고 싶어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아직 다 하지 못한 숙제처럼 여러분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뭐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서 관계에 대해서라 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쪽의 생각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요. 결과만 생각하고 아직 과정은 답이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움직임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4 오브 코인, 펜타클 4번 카드가 놓여 있는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요. 마음과 행동이 좀 심하게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밑에 있는 카드를 읽어봐야겠지만 지금 속마음을 봤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떨지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좀 차단의 이슈가 있는 분들도 있겠다. 이 사람이 차단을 했든 여러분이 차단을 했든 좀 차단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좀 잠수를 타면 하루 이틀, 일주일 이게 아니라 막 몇 달씩 타는 사람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기는 와요. 본인이 피할 수 있는 한, 잠수 탈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오래 지나서 우리 2번 분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쯤, 그때 왜 화가 났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때쯤, 가물가물해질 때쯤, 그때쯤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 2번 분들과 관계는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꼬인 실타래를 푸느니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그냥 시간을 좀 끌어버릴 걸로 보여요. 그리고 좀 공적인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같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얼굴을 봐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마 우리 2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얘기 좀 하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 사람이 먼저 우리 2번 분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먼저 말을 걸어도 대화 요청을 해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우리 2번 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얘기를 해봤자 좋은 얘기, 고운 얘기가 오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2번 분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최대한 자신을 사리고 사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되면 괜찮겠다. 이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싸우지 않겠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화내지 않고 받아줄 것 같다 싶은 타이밍에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걸어오는 것도 뭐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구렁이가 담 넘듯이 은근슬쩍 치고 들어와요.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들 머리 꼭대기에 좀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묵묵부답을 일관하다가 말을 걸어오면 우리 2번 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반가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 싶을 때, 뭐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이라는 게 문제지만 그때가 왔다 싶을 때 우리 2번 분들께 은근슬쩍 방석을 들이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별로다. 그쵸? 근데 그때 가서 이 사람을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우리 2번 분들의 선택이고 결정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는 좀 이너피스, 속이 후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괘씸해요. 솔직히 이쯤 되면 먼저 연락이 온다 한들, 말을 걸어온다 한들 후련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마음,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냥 너무 속 끓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딴 사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딩 우리 2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제 리딩과는 다르게 부디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템퍼런스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3번 분들,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3번 분들의 속마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드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재회의 상대이든 썸의 상대이든 짝사랑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관계성의 상대이든 간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뭐 그다지 간절하다거나 절실해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과 현재 놓인 이 관계를 받아들인, 납득을 하신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만약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헤어지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보려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보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갈 길을 가게 됐다 보니 이 사람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 하는 극티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달까? 그리고 헤어진 이유가 감정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인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좀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 사람과 연인 사이는 없을 것 같고 썸을 타는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썸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듯하고 없다 하더라도 이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보여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서도 이 사람과의 재회, 이 사람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는 딱히 없지 않으실까?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유튜브를 막 보다가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타로 영상이 뜨니까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져서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본 느낌? 혹은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관계 발전을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억에 기반했든 현재 진행형이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는 하겠죠. 남아있긴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은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뭐랄까, 전에도 살짝 예시를 들었던 주제인데 우리가 당첨을 바라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면서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잖아요.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걸 아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요. 지금 깔려있는 카드를 보면 여기 맨 윗줄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가운데 줄이 상대방의 마음인데 저스티스가 이게 아니지. 저스티스, 파이브 오브 소드, 파이브 오브 소드, 저스티스. 이 두 가지 카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저스티스나 파이브 오브 소드 같이 검이 그려진 카드는 좀 현실적인 이유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카드이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볼 구석이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 허물 수 없는 벽, 바꿀 수 없는 상황,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나타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카드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나타났다는 건 이미 헤어지기 전부터 서로 어느 정도 끝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도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단박에 헤어지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조율도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헤어지는 거지. 또 지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 3번 분들도
상대방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조금 비밀스러운 관계 혹은 법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소수의 경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계시다. 큰 기대는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막 마음이 아파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서. 그냥 덤덤한 상태? 간혹 아픈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날들은 덤덤하게, 무던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이미 살짝 읽기는 했지만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우리 3번 분들과 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마음이 보여집니다. 말장난 같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역시도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우리가 이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인정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억울한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3번 분들에 비해 조금 더 상처받고 조금 더 아파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다라고 하고 이 사람 뇌리에서 떨쳐지지 않는 어떤 한 가지 기억이 좀 있다고 해요. 뭐지? 혹시 헤어지게 된 상황적인 이유가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3번 분들의 상황인가? 아무튼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또 이 사람 역시도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마음에 남은 상처, 트라우마,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라고 해요. 약간 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배신이라는 게 뭐 진짜 막 바람을 피우고 기만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배신이 아니라 물론 그런 배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약간의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넘어서기 어려운 벽을 마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어렴풋이 좀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우리 3번 분은 좀 쿨하게 이별을 얘기하고 받아들였다든지 이 사람의 손을 놔버렸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하면서 그 마지막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좀 상처로 남은 느낌이에요. 아, 뭐지? 너무 궁금하네. 근데 뭐 우리 3번 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지 않아서 이 사람을 놔버리거나 이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겉으로 크게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덤덤한 척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처음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생활도 하고 우리 3번 분 생각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다만 한 번씩 좀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분 만약 헤어지셨다면 헤어지신 지 꽤 됐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 연락을 하고 있다. 뭐 썸을 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썸을 탄 기간이 꽤 오래 되셨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좀 두 사람의 마음의 결이 살짝 갈리는데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3번 분께는 이 사람과의 지난 날이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아련하고 또 가능하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 찬란한 시절로 남아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추억은 추억인데
아픈 추억, 날카로운 추억, 마음 아픈 기억,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아픈 지난날로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감정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 남아있다는 거. 약간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시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상대방 집이 망했어요. 그지가 됐어.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서로 합의 하에 잘 헤어졌어요. 상황 이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 정말 사랑했는데 하늘이 우리를 갈라놨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좀 추억을 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 하에 잘 헤어져 놓고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넌 날 버렸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도 날 잡아줄 줄 알았어. 못난 내 잘못이지만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모르겠어. 비참해. 버림받은 기분이야. 그래서 너와의 추억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아파. 약간 이런 입장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께 갖게 될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취해올 행동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점차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좀 현실적인 이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거나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느껴져서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지금 교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서히 이 사람과 거리감이 생겨날 것이고 관계가 좀 정리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고,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먼 미래,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들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네요. 뭔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어떤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게 딱히 두 분 사이에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부정적인 리딩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3번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정리가 된 상태이고 큰 기대가 없는 상태다 보니 들으시면서 그다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타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상대방이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에요. 걱정도 많은 타입이고 뭔가 확 치고 나가는 대범함이나 추진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만약 두 사람의 만남을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그걸 이겨낼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어떻게든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야반도주도 마다하지 않는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이나 애순이 같은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연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점차 좀 거리감이 생겨나고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악담 같은 리딩이 되어버렸네요.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마음과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뭔가 굉장히 좀 쓸쓸한, 근데 또 어찌 보면 현실적인 그런 리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제 리딩과는 달리 좋은 흐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씁쓸한 내용이었지만 우리 3번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리딩이었길 바라면서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완즈 8번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4번 분들,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4번 분들의 속마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후회하는 마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좀 다투고 멀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4번 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카드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계신 걸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차단을 좀 당했다든지, 차단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이 뭐 전혀 우리 4번 분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든지, 어떤 소통을 할 만한 창구가 막혀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 4번 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다툴 당시에는 이 사람과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을 걸로 보여요.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화를 낼 만한 일이다. 혹은 뭐 서운해할 만한 일이다. 이 정도 말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대방과 다투게 된 건데, 혹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달래줬으면 싶은 마음에 투정을 부린 건데, 이렇게 상대와 관계가 끊어질 줄은 몰랐어서 좀 적잖이 당황스러운 4번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신 4번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나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을 던진 건데, 상대방이 잡아주기는커녕 냅다 손을 놔버린 케이스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그 말을 주워 담고 싶으신 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4번 분의 말이나 행동이 좀 도가 지나치다고 느꼈던지, 여러분의 감정선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지 하면서 관계가 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나 싶네요. 뭐 지금 상황을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분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 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해야 할까? 뭔가 쓰나미 같은 게 나를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정신 차려보니 상황이 이렇게 다 벌어져 있는 것 같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단박에 내칠 줄은 몰랐어서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되려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마음은 급한데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상대방의 마음은 또 따로 읽어봐야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등을 돌릴 일인가 싶어서 조금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했다든지 서운하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좀 실망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인 행동이나 눈빛 하나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이 관계를 포기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된 포인트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뭐냐,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냐라고 한다면 카드로 봤을 때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스스로는 사실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만큼 이 사람 역시도 혼란스러운 상태인 걸로 보여요. 이 사람도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 관계를 지속하기가 부담스러워진 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마음이 남아있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마음 위에 뭔가 검은 천 하나가 딱 덮여버린 느낌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도 그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겠어 라는 상태가 되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든 아니든 관계는 끝났어 라고 해요.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한들, 사랑한다 한들 우리는 너무 바닥을 봤어. 돌이키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별을 극복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이 드냐, 정리하는데 얼마나 감정이 소모되느냐 정도의 문제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에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나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그 불씨가 파사삭 꺼진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좀 짤없는 성격인 건지 이번이 좀 유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어둔 선이 있고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뭐든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얄짤없이 쳐내는 그런 성격인 걸로 보입니다. 그 선이라는 게
한 번에 넘을 수도 있고 뭔가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쌓여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4번 분들이 잘못했네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이 선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주관적인 선이에요. 자신만의 선이고 자신이 구축해 놓은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4번 분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두 분이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냉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4번 분과 앞으로 함께 할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조금 버겁게 느껴졌나 봐요. 네. 아휴, 마지막 4번 리딩이 너무 살벌해서 리딩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현재 속마음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갖게 될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취해올 행동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아까 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검은 천이 딱 씌워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천이 걷어질 걸로 보여요. 제가 지금 시기를 보는 건 아니어서 이 천이 언제 걷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걷어지긴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화가 나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화가 가라앉고 차분해지면 여러분을 향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빼꼼히 고개를 들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번 더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너를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는 끝났어 라는 쪽이라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감정을 마주했을 때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마음이 요동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여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재회를 하자, 화해를 하자라는 연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연락이라고 보여요. 술을 마시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새벽에 감수성 터져서 하는 연락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연락이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 4번 분 생각이 너무 나서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하게 되는 연락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정도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연락에 꼭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감성 터지는 연락이어도 충동적인 연락이어도 잘 이어가서 재회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구남친스러운 연락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결과 자리에 완주 5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은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또 싸울 수 있다, 다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 싸우게 되는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카드로 봤을 땐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오는 시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기보다 너무 늦거나 어떤 목적성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해오는 그 연락에 우리 4번 분들 기분이 상해서 조금 틱틱거리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라도 못한 말 좀 하자 하면서 지난 일을 꺼낸다거나 하면서 대화의 흐름이 좋지 않게 다툼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4번 분의 감정이 다 정리되고 이 사람과의 재회가 절실하지 않아서 그러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그때에도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의 연락을 좀 따뜻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냉정하게 쳐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고 화도 나고 서러울 수도 있지만 지난날 끄집어내고 헤집어서 관계에 좋을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좀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갖게 되는 마음에 여기 러버스 카드도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 또 킹 오브 컵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언쟁, 트러블만 좀 조심해 주시면 충분히 재회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우리 4번 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마음과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재 속마음이 너무 냉정하게, 살벌하게 나와서 좀 리딩을 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께 다시 다가오는 흐름으로 보여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네. 오늘 카드 리딩 우리 4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속마음은 제가 읽은 것보다는 좀 좋은 마음이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